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잔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퇴근 촬영이네요. 오늘 출고 가이드 시리즈고요. 오늘은 이건 뭔가요? 라는 시리즈인데, 여러분들이 제 채널이나 그리고 카페에서 출고받고 초기에 하시는 많은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자주 주시는 질문이, 제가 여기 운행할 때 이 화면 어떡하냐고 질문 주시더라고요. 네, 방금 보셨죠? 사진 띄워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동그란 카메라 버튼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이렇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해결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마침 지금 떠 있어요. 사진을 올려 드릴게요. 요 동그란 이 번개 표시 뭔가요? 네, 지금 날씨가 저는 한 10도 안팎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좀 충전을 하고 왔는데, 요거는 회생제동이 약해졌다 라는 뜻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배터리가 좀 배가 불러요, 또는 날씨가 좀 추워요, 이럴 때 회생제동이 지금 저도 걸리고 있는데 좀 약하게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차이점이, 지금은 그래도 표시는 떠 있지만 잘 걸리는데 아주 추울 때는 회생제동이 잘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배터리가 거의 완충에 가까울 때는 회생제동이 거의 안 걸려요. 거의 풀리다시피. 네, 그래서 평소 회생제동보다 약하게 걸리거나 아예 안 걸릴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요. 언제 유념해야 되냐? 평지에는 사실 크게 이슈는 없어요. 네, 뭐 사실 완충됐을 때 잠깐 빼고는 회생제동이 그래도 걸리긴 걸리거든요. 약하게 걸리긴 하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완충을 했는데 회생제동이 거의 안 걸리는데 주차장 내리막길 가고 있다, 그럴 때는 좀 유념하세요. 평소에 걸리던 거 생각해서 딱 뗐는데 그냥 후루룩 굴러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조심하시는 게 좋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요 사진, 오토파일럿 걸고 가는데, 저 지금 시내에서 가고 있죠. 오토파일럿 걸고 가고 있는데 왼쪽 차선에서 이런 사진과 같은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화살표가 보인다. 이건 뭔가요? 네, 이건 여러분들 차선보다 왼쪽에 있는 차선이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느리게 가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경고성도 있지만, 실제로 오토파일럿 걸고 갈 때 나보다 왼쪽 차선이 더 느리게 간다? 그러면 오토파일럿도 더 천천히 갑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주행법상 왼쪽이 더 빠른 애들이잖아요. 얘가 천천히 가니까 너도 천천히 가 라고, 그렇게 실제로 오토파일럿도 느려진다. 네, 생각보다 이게 많이 보여요. 오토파일럿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쓰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화살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아마 출고받은, 지금이 봄이니까 지금 시즌에는 많이 안 보이시겠지만 겨울 됐을 때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겨울에 야외에 주차하셨을 때 요 눈꽃 마크는 배터리가 차가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동시에 아까 보여주셨던 그 녹색 번개 표시, 회생제동이 약해졌어요 라는 표시도 같이 뜰 수 있고요. 그 표시는 앱에서도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가 아니라 차량에서 그게 떠 있다, 앱에서도 같이 떠 있어요. 배터리가 너무 차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회생제동이 약하게 걸리기도 하고 주행거리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뭐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너무 차가운데 주행을 시작한다? 알아서 배터리 예열 또는 가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다른 생각하다가 가열은 말이 안 되는데 배터리 컨디셔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크게 주행에 뭐 이슈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바로 또 넘어가면, 여기 오른쪽 위에 패신저 에어백 오프라고 돼 있죠. 아, 발음이 완전 뭐 러시아 발음처럼 진짜 저거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조수석 에어백이 꺼져 있어요. 말 그대로, 해석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경고 표시가 아니에요. 에어백이 사람이 탔을 때만 온 되고, 그때 작동한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특이사항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다음 넘어가면 요 이미지 잘 봐두세요. 여러분들이 겨울 들어갔을 때 또 많이 보이실 거거든요. 네, 결론은 뭐냐면 딱 봐도 이게 타이어가 눌린 자국처럼 보이고 경고 느낌표 있잖아요. 타이어 경고와 표시 등입니다. 그래서 권장 공기 앞보다 떨어졌을 때 이렇게 주황색으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고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어디서 보시냐? 여기 카드 메뉴 오른쪽으로 2번 넘기면 타이어 공기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권장 공기압 아시나요? 어디서 보시는지 아시나요? 어디서 보죠?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질문을. 타이어 권장 공기압은 여러분들이 운전석 문을 여시면 그 도어 트림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문짝 닫힌 부분 거기에 표가 있어요. 거기 권장 공기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는 42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36 정도부터는 주황색으로 경고 표시가 떠요. 그 정도 너무 낮다 라고 얘가 경고해 주는 거죠. 저는 지금 한 40 정도로 맞춰 놨어요.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꿀팁 하나 드리면 42가 권장인데 되게 통통 튀어요. 근데 승차감을 조금은 좀 조절하고 싶다, 전비를 살짝 포기하더라도 하시면 저처럼 40 정도 또는 39, 38 정도도 아주 미세하게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전비는 더 나빠집니다. 네, 팁으로 드리고요. 하나 더 팁 드릴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똑같이 공기압이 낮아진 건 이슈가 없어요. 날씨가 추우면 공기압이 낮아지거든요. 물론 달리면 열을 받아서 공기압은 살짝 늘어납니다. 근데 4개 중에 하나만 유독 주황색으로 경고등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36인데 아침에 36인데 저녁에 한 34 됐다. 하룻밤 지났는데 32 됐다. 100% 펑크난 겁니다. 공업사 가세요. 공업사 가시거나 공식 서비스 센터 가시거나. 저는 아직 펑크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만 계속 이 공기압이 줄어든다, 꼭 바로 점검 받으십시오.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요 사진은 2열 시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좌석의 뒷모습이거든요. 저 부분이 저렇게 꼭 칼로 찢어 놓은 것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거 보시고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차를 처음 받으시면 트렁크도 열어보시고 뒤에서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다가 저거 뭐야 찢어졌다 이러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저거는 삐빅 정상입니다. 저 부분은 그 왼쪽 시트하고 고정하는 저 고리, 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거요, 저 고정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것도 원래 저렇게 생겨 먹은 거다. 근데 좀 아쉽긴 해요. 한국 브랜드들은 저기를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깔끔하게 할 것 같은데 되게 무심한 듯이 저렇게 저렇게 뚝 잘라놓은 것처럼 해놔서 좀 놀랄 수 있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삐빅 정상입니다. 다음은 바로 이 사진처럼 제가 오토파일럿 넣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화면이 막 알록달록해지면서 뭐 이상한 노래가 나와요. 저 노래 안 틀었는데 차에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스터 에그입니다. 이 기어 레버를 4번 동시에 내리면 작동하는 레인보우 로더라는 이스터 에그고요. 길을 이렇게 무지개로 표시해주고 어떤 그 외국 드라마의 한 장면에 노래가 나와요. 저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드라마 모르는 노래니까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재미 요소, 장난 요소입니다. 근데 왜 초반에 말씀드리냐면 초반에 제가 쇼츠에서도 하나 올려드렸던 게 있는데 오토파일럿 넣는 게 이게 좀 이렇게 낯설잖아요. 이걸 뭐 평소에 넣어본 적이 없으니까 철컥철컥 하다가 잘 안 들어가서 막 여러 번 철컥철컥 하다 보면 제가 갑자기 확 뜨거든요. 지금이야 저희가 뭐 오토파일럿 너무 쉽게 이렇게 막 넣으니까 괜찮은데 초반에는 여러분들 오토파일럿 넣을 때 막 이렇게 하시고 철컥철컥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재미 요소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지금 작동을 하려나? 라인을 얘가 잘 탈런지 모르겠네요. 시내인데 여기서 안 되구나. 다시 한번.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런 오토파일럿 꺼도 노래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음량 이 버튼을 누르면 꺼집니다. 다른 노래가 나오면 꺼져요. 네, 그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경고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뭐 요즘 모든 차가 그렇습니다. 앞에 기아 니로 가고 있는데 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고 30km 넘어가는데 벨트를 안 맸다 그러면 계속 벨트 체결 경고음이 나거든요. 띵띵띵띵. 멈출 때까지 납니다. 그거는 뭐 국산차, 뭐 수입차, 테슬라 모두가 똑같은데 근데 사람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벨트를 맸는데 띵띵띵띵 경고음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속도, 이 도로의 제한 속도 있죠. 그 속도보다 빨리 갔을 때 이거를 알리는 방식이 3가지가 있거든요. 끄거나 아니면 화면에서 이렇게 이 아이콘이 띠용띠용 하는 그런 화면 표시만 하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거나. 그 설정이 소리가 나는 설정으로 돼 있으면 지금 여기 50km 구간이죠. 여기서 50km 넘게 가면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아마 디폴트 값은 그 소리는 꺼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그게 켜져 있으면
벨트를 다 매고 아무 이슈가 없는데도 띵띵띵 소리가 날 수 있어요. 혹시나 그러시면 그 메뉴를 보십시오. 네, 다음 화면에 이 디스플레이가 오류가 나거나, 예를 들면 지금 달리는 화면인데 차가 멈춰 있는 것처럼 나온다, 또는 뭐 여기가 뭐 이상한 아이콘이 나온다, 또는 화면이 꺼진다,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오류가 났을 때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 처음에는 정말 당황할 수 있어요. 특히 저도 지금 주행 중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행 중에 오류가 나면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디스플레이가 이 차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나 지금 달리고 있는데 차가 오류가 났나? 어떡하냐? 라고 당황할 수 있지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껐다 켜면 돼요. 얘 껐다 켜는 방식 아시죠? 이 휠 두 개를 꾹 누르고 계시면 얘가 꺼졌다가 다시 재부팅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달리고 있는 도중에도 재부팅이 가능해요.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꺼지면 차가 멈추나요? 아니요. 다 굴러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데 보면 터널 아니라서 멈출 데가 없잖아요. 그냥 껐다 켜서 가도 돼요. 저도 주행 중에 껐다 킨 적이 한 2번 있거든요. 아무 이슈 없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화면에 오류가 난 게 차에 오류가 아니에요. 차에 오류가 났으면 경고등으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재부팅 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차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전을 아주 신나게 기분 좋게 재밌게 해놨는데, 예를 들면 지금 306km 남아 있는데요, 306km 남은 상태에서 주차했는데 다음날 가니까 저게 막 290 몇 킬로로 돼 있다, 자고 났는데 이게 배터리가 닳아있다, 뭐냐 놀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들 정답 아시죠? 센트리 모드가 작동하면 배터리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뭐 딱 정해서 뭐 하룻밤에 얼마 걸려요 라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하룻밤이라는 시간이 다들 다르잖아요. 저는 밤에 한 7, 8시에 퇴근해서 아침에 한 6, 7시는 아니구나, 7시쯤 출근하는데, 그 정도 출근하면 한 10 몇 킬로 따라 있어요. 적게는 한 5, 6킬로, 많게는 한 10 몇 킬로 따라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배터리 쓰면서 감시 모드를 돌리는 거예요. 저는 블랙박스 안 쓰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다른 게 있는데,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차 받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테슬라 앱도 많이 켜시거든요. 얘 주차돼 있을 때 앱을 계속 켜면 배터리 많이 닳습니다. 여러분, 내가 앱 켜는데 얘가 왜 배터리가 닳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앱을 켜서 앱 상태, 그러니까 결국 차량의 상태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때 얘랑 접속을 해요. 그럼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차를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뭐 배터리 잔량, 차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앱을 작동시킨다는 거는 차를 깨우는 거다, 차를 깨운다는 거는 배터리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깨우면 배터리 많이 닳는다. 뭐 물론 그게 막 몇십 킬로 닳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보다 꽤 달 수 있으니까 굳이 많이 깨우지 마십사. 뭐 깨우고 싶은 건 사실은 뭐 여러분의 마음이죠. 네, 그거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앱으로 넘어가 볼까요? 앱에서는 유일하게 하는데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 앱에서 저 버튼, 이 사진의 저 버튼, 시작이 도대체 무슨 시작이냐, 누르면 시간이 저렇게 줄어들거든요. 2분 카운팅이 되거든요. 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원격으로 시동 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기능입니다. 해서 테슬라에 시동 걸 수 있는 조건, 저는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이 키로 연결되어 있어서 블루투스가 붙는 순간 이제 시동 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죠. 테슬라 시동 버튼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질문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처럼. 테슬라의 시동 버튼은 브레이크에 탑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시동 걸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핸드폰이 연결돼야 되는데, 근데 그럼 그 버튼 언제 쓰냐? 제가 핸드폰 가지고 회사 출근해 있고 차는 내 집 주차장에 있는데, 와이프가 나 카드키도 없어, 그리고 핸드폰도 키로 연결 안 돼 있어, 근데 차를 좀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원격으로 시동을 걸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동 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앱에 저 시작 버튼을 누르고, 자 눌렀어, 이제 가서 시동 걸고 나가 라고 하면 문도 열어줬으니까 문 열어주고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이 걸리는 거죠. 네, 그렇게 이거를 원격 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런 버튼입니다. 그럼 이 버튼을 언제 쓰냐? 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별로 써볼 일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눌러본 경우는 있는데
뭐 내가 눌렀으니까 자기가 차 빼, 뭐 와이프한테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네요. 별로 쓸 기능 아니지만 기능은 설명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차를 출고받고 한 며칠 후 또는 뭐 몇 주 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증상이에요. 되게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이거든요. 좀 대부분 겪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꾸 어디 나가고 싶고 운전하고 싶고 차 타고 싶고. 나 자꾸 운전하고 싶은데 평소 운전 안 좋아하는데 이 증상 뭔가요? 라고 하면 삐빅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테슬라 유저들의 초기 증상이고요. 장난삼아 말씀드렸는데 운전이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키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핸드폰 들고 어디 나갔다가 잠깐 주차장 내려가서 그냥 차 끌고 싶으면은 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문 여는 리모컨에서 문 열 것도 없고, 또는 뭐 문 손잡이에서 이렇게 터치나 뭐 해서 문 열 필요도 없고, 문은 가까이 와서 블루투스 붙으면 그냥 열려요. 그리고 시동 버튼도 없으니까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 넣으면 돼요.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디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잠깐 밖에 나갔다가도 그냥 어디 갈까? 그럼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항상 핸드폰은 몸에서 신체 일부잖아요. 그냥 가지고 주차장 가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출발도 그래서 시동과 출발이 너무 쉬워서 뭐 키 챙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운행의 시작이 좀 쉽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운행하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내연차 타다 넘어오면은 뭐 이게 매연도 없지 진동도 없지 소음도 없지 하니까 되게 자꾸 운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오토파일럿 바로 걸잖아요. 오토파일럿 걸면 운전 솔직히 편하거든요. 편하고 재밌으니까 운전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전기 충전료가 막 일반 경유값, 뭐 휘발유값, 고급유값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부담이 되겠지만, 아니 심지어 전기 이 충전비는 실제 유류비보다 한 4분의 1 수준, 5분의 1 수준이니까 모든 면에서 계속 운전하고 싶어져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되게 기능적인 부분이었고요. 테슬라 새로 사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꾸 운전하고 싶은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평소 내연차 앞에 내연차 신나게 많이 가네요. 저런 차들 운전하실 때보다 훨씬 운전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운전하면은 뭐 하게 되냐? 혼자 나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분들, 연인분들하고 같이 나가게 돼서 추억을 많이 쌓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테슬라를 탄다는 것, 즉 추억이 많아진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출고 주간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 처음에 한 며칠 또는 몇 주간 타시다가 발견하실 또는 궁금하실 점에 대해서 출고 시리즈로 설명드려 봤습니다. 누차 말씀드려도 기분이 좋아요. 출고 너무 축하드려요. RWD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를 리퍼럴로 출고 하실 때 추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그분들 덕분에 받게 되는 크레딧으로 저는 EAP를 구독을 할 거고요. 거기서 재밌는 기능들 리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출고 받으시는 모든 분들, 출고하실 분들 양품 출고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요. 네, 테슬라 타시고 즐거운 추억,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세요. 네, 다음 출고 시리즈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잔태였습니다.